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이 있는데 뭐 20점 만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이론 시험의 경우에는 프랑스 노동법에 의거하는 르temps 콤플레라고 해서 한 주에 35시간씩 이제 한시의 절반만큼이 노동이 허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제 두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프렌치 퀴진을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실제 약간 좀 프랑스 유학을 하고 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대접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 뭐 뭔가 좀 처우가 다르다든지 뭐 그런 차이가 있는지와 좀 진로 및 장래에 대해서도 약간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뭐 그 기업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 뭐 프랑스라던가 일본 뭐 이런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서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이라던가 해당 국가에 뭐 장기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 채용을 하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 이외에는 거의 이제 대졸자랑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알기로는 뭐 동경제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르크로든 블레나 이 보키즈 출신들은 좀 SPC 그룹이 아마 채용으로 많이 들어가 상시 채용으로 해가지고 많이 메뉴 개발로 좀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유학했을 때 좀 실질적 학비의 정도, 이게 제일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학비가 이제 그렇죠. 어떻게 되냐. 네네. 일단 제가 입학했을 당시는 이제 2016년 말 2017년 초 그쯤이어서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입학금과 교복, 기타 잡비를 포함해서 16,000유로 정도를 지불했는데 지금은 17,000 유로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12,000유로 정도를 지불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또 기숙사가 있나요? 네, 기숙사가 있긴 한데 조금 비싼 편이어서요. 네네. 2인실 같은 경우에는 400유로 후반대, 470, 490유로 가까이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실의 경우에는 이제 퀴진이 달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500유로 후반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옹 시내에서 기숙사를 안 들어가고 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자취를 하겠다라고 하면 리옹 시내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리옹 7구에 거주를 했었는데 20제곱미터 기준으로 월세를 570유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다니면은 또 그 프랑스의 계좌, 은행 계좌를 또 소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유했을 때 어떠한 좀 혜택이 있고 뭐가 편리한지를 조금 한번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프리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메이저 통신사들은 프랑스 계좌가 없을 경우에 번호를 새로 개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은 프랑스 계좌를 여는 게 중요하고, 또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깨프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주택보조금을 지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큰 도시일수록 금액이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리옹의 경우에는 최대 170유로까지, 물론 이제 평방미터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옹이나 파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인데요. 리옹의 경우에는 이제 떼세엘, 파리의 경우에는 나비고라고 하는 카드를 학생 월정액제 요금을 사용해서 쓴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프랑스가 뭐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뭔가 프랑스나 이태리는 물가가 엄청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급 자체도 이제 저희보다 이제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물가 수준이 어떤지. 일단 기본적인 식료품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도시 수도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도 진짜 한국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는 인터넷 속도가 어때요? 최근에 들어서는 피버옵티크라고 해서 이제 광섬유를 이용한 그런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큰 도시들은 그래도 한국을 많이 따라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저하되는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 프랑스 네. 유학을 갈 때 어학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그리고 자격증이 꼭 중요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프렌치로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과정을 이수를 할 경우, 특히나 이제 박르스토라고 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델프 또는 TCF 외두 이상의 난이도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난이도 자체가 이제 바칼로레아를 통과할 정도의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어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수하지 못한다면은 학교 수업을 또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네, 필수 조건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리에 위치한 페헌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델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면 네. 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델프베드를 취득한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실제 언어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한 실제 사용하는 어휘의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특화된 단어라던가 표현 같은 걸 더 공부를 해야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실전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어학원에서 오히려 그 자격증 한국에서 따가지고 온 친구들과 봤을 때 네. 확실히 그냥 현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네. 대화를 좀 많이 해야지 더 이제 거기 그 네. 사회에서 적응을 빨리 하고 언어가 빨리 네. 는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해주다가 이제 실제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슬랭이라던가 더 빠른 속도라던가 아니면 부정확한 발음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좀 어학원을 그래도 미리 조금 들어가는 게 그래도 더 수월하겠네요. 바로 그냥 자격증만 믿고 들어가는 현지 것보다는. 생활을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은행 계좌를 연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번호를 개통한다던가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어느 정도 현지 어학원에서 미리 학습을 좀 했었나요? 저는 약 7개월 정도 어학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